오늘 이 시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제법 출렁임이 어제는 컸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파생시장과 연계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뭐 똑같죠. 지금 예를 들어서 다우지수 볼코를 때문에 네. 급등했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이게 볼코를이라면 뒤에는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때문에 시간외에서 은행주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다우지수 오른 거는 구경제, 은행주, 볼코를. 그런데 실전에서는 네. 다음 주는 이 올라간 게 반납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파생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나올까를 보시는 게 낫겠죠. 즉, 항상 종가로 나온 수치보다 장중에 어떤 현상이 나왔나를 파생 시장에서는 현물과 같이 연계해서 보시는 게, 그러니까 현물하고 연계할 때는 뭐 ETF라든지 제가 대표성으로 삼성전자나 SK인스에서 설명을 하는데 23일 날부터 한번 보시죠. 네. 요 보시면 여러분들 그 현물에서 외국인이 528억, 금융투자는 1,400억 매도하고 금융투자는 선물 매수했는데 여기 외국인 제가 13억 매수니까 이날 외국인이 13억 매수로만 보지 마시고 이 변동성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 장중에 3,600억 단을 매도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나바라 노이즈가 나온 날이거든요. 그래서 285단에서 278까지 뭐 예를 들어서 거의 한 선물이 6, 7포인트 변동하면 지수는 4, 50포인트 고가 저가 변동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트윗으로 회복한 날이거든요. 이때 결론은 뭐냐? 매도한 게 마감하면서 3,500억 가량의 매수 에너지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13억이 아니라 3,500억 정도의 매수 에너지가 들어왔구나. 이 낙차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네.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죠. 24일입니다. 여기 딱 보시면 현물에서 외국인이 3,500억이죠. 근데 이게 3,500억 실제는 마이너스 1,500억으로 읽어야 되십니다. 왜? 이날 은행과 SK의 5천억 단의 블록들이 있었습니다. 시간 외에.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면 네. 24일 날 이날 제가 파생시장에서 폭탄 제조한다고 전략을 짰거든요. 네. 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땡기면서 선물을 어저께 죽여놨던 거 매수한 걸 청산하면서 오히려 어떤 현상이 나왔냐. 여기 보시면 277억 매수죠. 네, 금융투자는 선물 쪽에. 네, 매도였고요. 근데 실제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블록들 제가 설명한 거고요. 네. 실제 한번 보시면 장중에 5,500억까지 매수하면서 선물을 급등시키면서 삼성전자 땡겼다가 외국인인 거죠? 예, 막판에 어떻습니까? 277억이니까 실제로는 거의 이 규모 준 것만큼 3,700억 매도 에너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네요. 네, 이 매도 에너지와 금융투자 매도 에너지 이 두 개 합성되니까 287에서 이게 죽이겠구나. 삼성전자 289만 주 매수하면서 선물이 287까지 올려놓은 에너지의 뒷그림자는 하방 합성을 해놨구나. 여기서 벌써 읽어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저께 이제 보시면 이제 금융투자는 6천억을 때리면서 이거 1조 3천억. 그러니까 급락시키면서 청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챙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국인도 현물에서 2,700억, 선물에서 5,300억. 그래서 매도해서 청산을 했습니다. 근데 요 5,300억도 실제로는 막판에 매수했습니다. 네. 어떻게 매수했냐면 장중에는 요 수치 보시죠. 요거 현물 쪽에서 외국인이 2,700억 그리고 비차익 3,400억 이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합쳐서 거의 1조 이상 매도했습니다. 근데 선물 쪽에서는 요거 잘 보십시오. 네. 숫자가 잘 안 보이죠. 8,700억을 거의 끝날 2시 30분에 매도했다가 이때가 이제 한 270 급락 공격했을 네. 때입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5,300억이니까 요 끝에 3,400억의 매수 에너지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매도한 거 챙겨서 청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에너지가 오늘 작동할 것 같아요. 오늘이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 미국 시장 올랐죠? 나스닥 올랐죠?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 어저께 뺀 거를 올려놓고 거기에서 또다시 변동을 주냐가 오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맥점은 53,000원. 그리고 하단은 51,000원 잡고 올렸다 빼는지 장중의 흐름으로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시고 지금은 중국 단오절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침부터 외국인의 파생과 연관된 합성 매매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저 1,000원이 플러스 1,000원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뒤에서 또 어저께 매수한 걸 청산하면서 다시 매도로 바꾸는지 이 부분을 읽어내는 게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 여름까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 내에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증시와 또 맞물려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힘에 벅차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나스닥도 만을 해놓고 올려놓으면 두들겨 맞고 그래서 텐트럼장이라고 제가 표현했거든요. 텐트럼장. 예.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전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스닥은 그 추세는 상승으로 하지만 탄력성은 둬야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퉁퉁 빠지는 그리고 다우지수는 하락 추세 속에서 어떠한 조금만 변동성에 퉁퉁 빠지는 이러한 변동성 텐트럼장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네. 이 다우 그림을 보시면 이 고점 찍고 지금 하락 추세에서 지금 이 빨간 선이 200일 평균이고 파란 선 색깔이 50일 평균입니다. 그러면 이 25,000에서 막아내겠죠. 그리고 이 27,000이 저항으로 작동하고 이 네. 안에서 지금 다우 지수는 추세는 하락 추세 속인 것 같고요. 나스닥은 이제 만에서 옆으로 기는데 200일과 50일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9,500까지 급락했다가 요번에 땡겼으니까 네. 9,500과 1,200 사이에서 지그재그가 어느 정도 되면서 여기도 이제 제가 빵 주식을 계속 볼래요. 뭘 보냐면 빵 주식에 그동안 유동성으로 급등한 게 진짜 7월 달에 실적 나오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네. 그다음에 눈높이보다 나쁘게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는 좋게 나왔는데 가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재료 노출로 변동성이 나올 거고 좋다고 유동성 나왔는데 실적이 쇼크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단기 변동 줄 때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거기서 확인적 매도가 들어오는지가 이번 장을 결정하는 아주 맥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저께 다우지수 오른 결정적인 핵심이 은행주인데 네. 어저께 뭐 3% 4%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3% 4% 급등했는데 전체 추세를 한번 보십시오. 추세는 좋지 않네요. 고점에서 지금 밀려내리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영제들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변화가 돼야 이제 다우지수나 추세 상승할 텐데 이것도 실적을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네. 시간 왜 빠졌냐? 실적단, 그러니까 볼코를 완할 정도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이 실제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당연히 빵입니다. 이 네 가지 대표되는 종목들을 한번 보세요. 3개월 전에 산 사람들 큰 수익이지만 한 달 전 대비해서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옆으로 눕거나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약간 탄력이 둔화됐다. 예. 네. 그런데 갖다 해서 여기서 웃기는 얘기를 1센트만 올라도 신고가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뭐 신고가 그러는데 전체적인 수익률의 눈높이는 오히려 재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종목을 제한 중소형주나 러셀 종목에서 네. 개별 종목들의 변동 우리하고 비슷해요. 맞아요. 막 돌아가면서 순식간에 50% 100% 가는 게 오히려 미국 시장에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빵 주식이 이번에 실적을 발표할 겁니다. 이걸 유지하나. 그러니까 저는 애플은 350, 그 다음에 테슬라는 950, 각각의 하단에 중요한 마디를 하나 거놓고 뭐 실적 노출에 이걸 지지하는지 붕괴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동성과 실적의 괴리가 실제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나를 검증하는 게 7월이고 우리는 대표성이 삼성전자 아닙니까? 네. 삼성전자가 이제 곧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파생으로 보면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짰습니다. 275 깨면 절대 안 돼요. 네. 275를 깨면 하방으로 포지션을 작동한 에너지가 뭐라 그럴까요? 보이지 않게 제조됐다는 얘기입니다. 275. 사실 약간 간당간당하긴 예, 하네요. 환산 지수가 2070 정도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막았거든요. 네. 이때 265 급락한 거는 여기서 이제 투신과 외국인의 뭔가 대칭 매매로 급락했다면 이 275에서 막아야지 265까지 구경하면 265가 달랑 2000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이게
굉장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100에서 막아야 돼요. 네. 그게 275 정도고요. 이거를 7월 초 삼성전자 실적 노출 때까지 검증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기승전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선을 이렇게 6월 26일, 7월 5일 내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아직까지 정확한 실적 일정 확인대로 제가 정정을 하겠는데 네. 26일 오늘이 중간 배당 받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있어야. 들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배당 놓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여기서는 그 에너지가 심지어는 들어와야 돼요. 배당 받자. 그런데 여기서 배당 받는 에너지가 이제 다음 주에 배당 받은 이후에 기관들의 롱숏이 전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네. 거기에서 벌써 이걸 아는 정보 비대칭의 실적과 그다음에 요 사이에 7월 2일 날 SK 바이오팜이 상장됩니다. 그러네요. 저는 그게 블랙홀 같아요. 네.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이 상장돼 이게 다른 바이오주 망가뜨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자금이 확 쏠릴 수 있죠. 그쪽으로 쏠리는 에너지. 네. 벌써 그 징후가 무슨 바이오 종목들이 24일 청약 마감 고점 딱 찍고 급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과정이 네. 이제 7월 달에도 종목 쏠림 현상과 차별화 현상이 더 극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최종 확인하면서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가 이번 흐름을 결정할 때 51,500원을 하단 잡고요. 51,500원. 그다음에 53,000원을 상단 잡고 53,000원을 치고 나가야 됩니다. 51,500원을 깨고 이 구간에 깨고 내려가면 이거는 다음 C 파동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럼 7월 말까지는 철저하게 시가상위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하라. 대장이 공격당하면 그동안 뉴라는 종목들 오른 게 더 크게 흔들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시간을 통해서 대북주 그리고 방산주 특히나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좀 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못 간 방산주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남북 경협주도 하락을 했고 방산주야 지금 뭐 이틀 연속 급락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럴 때 제가 시장을 보는 하나의 그 도구가 있습니다. 옛날 그 X축, Y축 기법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옛날 경제학 보면 대체제 네. 공부하셨죠? 쌀, 보리. 네. 예. 그러니까 마치 방산주와 북방주가 시장에서는 대체 개념이에요. 그러네요. 예. 맞아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냐면요. 방산주에 호재 나올 때 때리셔야 돼요. 네. 뭐 북한이 도발하거나 뭐 레드라인 넘었거나 그럴 때 오히 급등할 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고요. 또 북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재 나올 때 때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한번 쭉 보십시오.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 보류. 그러니까 김여정은 강경에 나왔는데 김정은이 그래서 요번에 단기 상승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때리셨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남태평양 중국해 정도의 그 7함대 항모가 3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보이지 않게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UN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게 또 노이즈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전 제일 중요해요. 제가 중국이네요? 이 시간 5월 27일 날 한번 확정되고요. 이제 이제 2차 심의 들어갔습니다. 네. 23일부터. 그럼 7월 중순 안에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7월 달에 여러분들 뉴스에 멍한저우가 카나다에서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할 때 연골고리는 5G 안 봐도 비디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 구조나 기술적 전쟁이나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게 연기하는 척 하더니 30일 날 전인대 즉시 통과해서 시행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가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걸 이용한다면 방산주는 X축에 한번 넣어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다음에 북방주는 현대로템 여기다가 현대 엘리베이터 넣으셔도 되고 아난티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빅텍, 스페커 놓으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고가가 얘는 4월 21일 이때가 이제 김정은 사망 CNN 보도 나오면서 이때 고점 찍고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까지 급락해요. 2만 원에서 13,500원까지. 네. 요때 매수하지 않았으면 요 17,500원과 2만 원 사이는 매도 영역이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6월 17일 날이 고점입니다. 네. 4월 21일과 6월 17일 고점 나오는 게 이해가 되시죠? 이날 갖다 대기해서 개성
공단, 연결고리의 뭐 포파 이런 고점. 그러면 저점과 고점의 중심값이 한 2만 3, 4천 원 정도 돼요. 네. 여기서는 저는 오히려 매수. 그래서 요 사이클을 이용하는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급등됐다라기보다는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전에 빅텍이나 스페코가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이 주가가 너무 급등해 보유하신 분들 무조건 매도하고 옆에도 가지 마십시오 해드렸는데 이제 주가 한번 보세요. 급락이죠. 역부이자죠. 그러면 네. 제가 이 종목은 121선에 4,000원 단에서 5,000원 사이에 오면 오히려 역발상 전략을 한번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이런 종목들은 약간 세력 주니까 1억 기준이면 10% 이상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또 언제 갈지도 모르고. 금액을 한정하고 데드라인 정하고 요 가격대 오면 한번 또 눈여겨보는. 그래서 요런 하단과 상단을 미리 그려놓고 방산주는 북방주한테 물어보고요. 네. 북방주는 방산주한테 물어보면 대충 시소식 감각을 효과적으로 실전에서는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연말까지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금 기아차 잠깐 나갔는데 자동차 쪽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탑픽으로 기아차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기아차는 지금도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도 되겠죠? 이제 분할 매수 제가 전번부터 예. 32,000원부터 1,000원 빠질 때마다 한 10에서 20%씩 해서 제가 이 기아차를 선택하는 건 역발상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구경제에서 유동성과 실적의 괴리를 저는 이 기아차 갖고 좀 확인해 볼래요. 이번에 실적이 쇼크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아차나 이런 종목들은 7월 25일에서 네. 30일 사이에 발표합니다. 네.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럴 때 또 제가 보는 도구가 있습니다. 어떤 도구요? 분기별로 고가가 언제 찍었나. 분기별로? 예. 그리고 저가는 언제 찍었나. 네. 그래서 고가만 연결시키고 저가만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고가만 연결시킨 거를 피맥스 파동. 그다음에 저가만 연결시킨 걸 피미니 파동. 그리고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밑에다 깔아놓고 네. 같이 한번 봐서 이 도표를 그린 게 이겁니다. 비교를 해놓은 거네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019년도 2, 4분기에 46,000원, 46,000원, 45,000원, 44,000원. 이 45,000원만 가면 어때요? 저항으로 작동하는 게 그러네요. 느끼시죠? 실적단이 갑자기 2분기에 3분기에 거의 급락을 했다가 5,900억으로 4, 3분기에 증가했는데도 이걸 뚫지 못해요. 그러네요. 뭐 주가는 비슷하네요. 고점이. 그러니까 여기서 45,000원에 매도해야 됩니다라고 이 사인이 나간 겁니다. 네. 근데 이제는 실적 2, 4분기에 5천억, 4천억, 1,400억. 그게 컨센서스인 거죠? 예. 이것보다 나쁘게 나면 더 쇼크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는 피맥스파도 아래고 요번 급락대 저점이 25,000원, 4월달 저점이 24,000원. 그러면 2만 원과 25,000원이 하단의 상황이라고 치고 네. 그다음에 요번에 전번 피 미니파이 저점이 저항으로 작동했습니다. 38,000원, 4만 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요 중심을 지지하나 깨나를 볼래요. 그게 31,500원인 거예요? 예, 지금 딱 요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고가와 저가, 이 피미니파도 내려가고 피맥스파도 내려가면 이게 쇼크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주가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한 단계 올랐다가 다시 눌림목 주고 뭔가 가져야 될 자리에서 이게 가지 못하면 다른 거를 끌고 내려갈 것 같아. 구경제 종목들은. 그러면 신경제도 지금 차이가 안 나는데 구경제 저평가가 돌아줘야 뭔가 순환이 되는데 이것도 안 나오면 네. 시장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기아차를 27,000원과 31,000원 사이에서 제가 박스를 거놨어요. 네. 여기서 악재가 나왔는데 이제 재료 노출이야. 이젠 괜찮아져.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 종목과 보면 여러분들이 실적과 유동성의 괴리감이 어떤지를 감을 잡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 7월달 장에 한번 판단하시는데 한번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기아차의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